그냥 저는 마케터 측면에서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마케팅으로서 어떤 게 가능할지 플러스 챗GPT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딱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에서 완성이 될지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동호 대표님이 나머지 1시간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동호 대표님은 제가 5년 전에, 그때 프로덕트 론치를, 저도 프로덕트 론치를 한국에 8년 전, 10년 전에 저기 스탠메일을 들여와서 이동호 대표님이랑 같이 세미나를 했던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중학교 나왔나, 영국 고등학교 나왔나, 중학교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그래서 한번 한일로,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요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셔가지고, 저는요,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일본 광고 제작 프로덕션에서 한, 4,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일본 현지에서. 거기에 미국 친구들, 프랑스 친구들, 중국 친구들, 저 한국 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인터넷 마케팅이 아니라 당시는 그냥 오프라인의 마케팅이고 뭐 이런 밑에 것들이 제가 했던 업무들이에요. 이렇게 오프라인 게다가 지금 뭐 책은 9권 썼네요. 요거 8권이랑 또 한 권 있고 그래서 지금 미라클 마케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쩌다 하다 보니까 25년 동안 제가 이 마케팅 업계에 몸을 담았네요. 예. 자, 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들은 제가 안 할게요. 챗GPT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텍스트 데이터 이미 아시죠? 이런 것들 다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추론도 가능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글로 대할 수 있다. 원래, 이런 것들 쭉 했는데, 그거 말고, 자, 여러분들은 블로그에 글을 쓰시려고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기, 한번 대화하면서 하시죠? 여러분들 본인은 블로그 글을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린다? 보통. 예, 30분. 예. 이제 적어주세요. 보통, 일반 사람도 30분이면 빠르시는데, 제대로 된 어떤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써요. 근데 이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보통 10분 정도?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또 10분, 30분에 하루에 4개, 5개도 블로그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좀 글쓰기를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일즈 동영상 시나리오. 이것도 제 전문인데, VSL이라든가 웨비나라든가, 그런 어떤 동영상을, 세일즈하는 동영상을 이런 것들이 이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것도 10분이면 다 끝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탬 메일, 뭐 여러분들 스탬 문자라든가 메일 같은 거 이렇게 작성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메일 문화는 발달을 안 돼 있지만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은 메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자동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스탬 메일 같은 경우도 보통은 뭐 8시간에서 10시간 며칠 걸리는 건데 이것도 한두 시간이면 챗GPT로 완성이 된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챗GPT도 이거 다 아시죠? 만능은 아니라서 현재 챗GPT에 있는 정보는 2021년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다른 거에서는 지금 가장 최신 것도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의 챗GPT에다가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2022년 축구 월드컵 우승국이 어디니? 한번 왜 지금은 안 돼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자, 잠깐만요.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힐 겸 보여드릴게요. 챗GPT에다가. 이렇게 2021년 그러면 챗GPT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22년.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그냥 말 지금 상황이 이 지금 챗GPT에는요 2021년까지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직은요. 요 지금 이 챗GPT는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근데 이것도 곧 개선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갖다가 하더라도 직접 반드시 인간이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윤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벌 리서치를 하고 싶어도요.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챗GPT의 활용 가치는 가르쳐주면 자연스럽게 문체나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자, 그리고 한글로 질문하면 한글로 대답을 잘 해주는데 뭐 가끔은 영어로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예요. 뭐 나는 막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 쓰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한글로 딱 질문했는데 얘가 챗GPT가 일본어로도 답해주고 영어로도 답해주고 한글로도 답해주고 막 얘가 정신이 없어요. 아직은요. 자, 그리고 통신 환경 문제로 답변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무료일수록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참고로 현재 근데 그리고 글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답이 길면 멈춰요. 그래서 현재 근데 유료로 전환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성능이 그렇게 뭐 향상된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저는 잘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크게 특별한 차이가 없다. 정보 제공엔. 그냥 안 끊기는 거 그 정도.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챗GPT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 하나 챗GPT는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승자예요. 자, 마케터로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뭐뭐한 사람을 타깃을 대상으로 뭐뭐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어떤 게시할 어떤 콘텐츠를 한 10개 정도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뭐라고 얘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냐? 이건 마케터들이 자신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혹시 우리 최동익 대표님 켜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저는 강아지 훈련법 온라인 강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게시할 가치 제공 콘텐츠 10개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챗GPT에다가 제가 요거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네. 이게 한글로 갔나요? 제가 지금 드렸는데 잠깐만요. 지금 자,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저는 강아지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강아지를 화면 공유할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챗GPT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는 강아지 훈련법 온라인 강좌를 판매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게시할 가치 제공 콘텐츠 10개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뭐한 사람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뭐뭐라는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뭐 블로그에 게시할 가치 제공 콘텐츠 소재 10개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 갑자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잠깐만요. 얘가 간혹 이래요. 자, 이렇게 한 10개 정도 어, 콘텐츠를 갖다가 제공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잠깐만요. 음,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일단은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상품이나 서비스의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게시를 하시잖아요. 콘텐츠가 고민될 때, 시간이 날 때 한꺼번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자, 결국은 프롬프트는 챗 GPT에서 입력하는 질문하는 방법이 핵심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아지 훈련법 온라인 강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상세할수록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광고에 게재할 콘텐츠의 소재를 명확하게 언급한다. 예? 알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페이스북에 올릴 가치 제공 콘텐츠 소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이에 대한 답의 수, 양을 제한한다. 이때 뭐 10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해도 되고 5개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제한을 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10개 나열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 상황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고 알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답의 수 양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챗 GPT에서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는 프롬프트의 유형입니다. 자, 챗 GPT를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케터의 입장에서 저는 마케팅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떤 게 챗GPT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고객 모집 콘텐츠, 블로그 작성, SNS 게시물 작성, 그리고 이메일 문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카피도 작성을 할 수 있고 이게 프롬프트에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이 퍼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동화의 퍼널이라고 깔때기처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케터들이 전부 프롬프트를 저희 챗 GPT를 통해서 전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참고로 시간이 되면 요거를 갖다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로 한 거라서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자, 또한 광고 운영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겟을 설정할 수 있고요.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 작성할 수도 있고 광고 문구도 작성할 수 있고 헤드카피 작성할 수 있고 광고 효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칙칙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전체를 소리를 음소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리를 이게 더 좋겠네요. 조용하니까. 자, 또한 SEO 대책의 키워드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SEO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를 작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또한 고객 지원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묻는 질문을 작성하거나 문의에 대응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챗봇 만들 때 지금은 약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일단 만들 수 있어요. 자, 또한 고객 분석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퀴즈 퍼널이라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어떤 대화형 동영상 그 일본 솔루션을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총 5가지의 장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객층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게 이런 세일즈 퍼널을 챗 GPT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일즈 퍼널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퍼널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일즈 퍼널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주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한 다음 상품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세일즈 퍼널 구축을 가르치는 코스를 5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3,000원 정도의 코스를 프런트 상품으로서 구매하게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가치를 느끼면 그 다음에 고가의 코스를 소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게 퍼널이거든요. 자, 퍼널이 이런 거예요. 여기 SNS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예상 고객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프론트엔드 상품을 팔고 미드엔드 상품을 팔고 백엔드 상품을 팔고 마스터마인드 이런 어떤 순서대로 깔때기고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는 한 10만 원 이하의 상품, 미드엔드는 100만 원 이하, 백엔드는 300만 원 이하, 마스터마인드 이런 1,000만 원 이하 이게 매출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챗 GPT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세일즈 퍼널을 만들면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호 대표님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그 프롬프트네요, 프롬프트. 예, 프롬프트. 네네.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프롬프트도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요거를 한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챗GPT에서 자 이게 자 키워드 해가지고 요 키워드만 바꿀 거예요. 요거를 자 키워드를 뭐로 바꿀까? 그냥 인터넷 마케팅으로 바꿀게요.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음 명령의 키워드에 따라 블로그 글을 게시하는 작성하는 단계별 순서입니다. C1 제목을 작성하고 이 키워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여기다가 제가 적을게요. 인터넷 마케팅으로 할까요? 퍼널 마케팅? 아까 저 퍼널 했으니까 퍼널로 해볼게요. 원래 영어로 적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어저께 글을 읽었어요. 영상을 보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인공지능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는 게 대학생 수준이라면 우리 한글로 질문하는 거는 중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는 게 훨씬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글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걸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좋은 알찬 정보를 받는다 이러거든요. 자, 시연 제목을 작성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요거 하나를 요거 하나만 바꿀 거예요. 딴 거는 안 바꿔요. 제목을 작성하여 키워드를 포함한 10개의 제목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독자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서론을 작성하고 독자의 기사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싶게 세 문장을 짧게 유지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독자와 공유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히 하고 흥미를 끌며 이게 실질적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글을 쓰고 5문장 정도로 완성하고 문제를 파악해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독자의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며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이거가 챗GPT한테 C1, C2, C3에서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정보 내용의 배경을 백그라운드 속성에 할당하는 키워드는 요렇게 명령하라 이건데 제가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요. 네. 자, 이렇게 카피해서 한번 챗GPT에다가 넣어볼게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게 프롬프트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만 바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동호 대표님? 별로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예. 네. 훌륭한 내용. 네네. 자, 요거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긁어서 쓰는데 저는 요거 카피해서 쓰거든요. 자, 지금 아까 명령 내린 거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파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어디까지 써지는가 보고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거 쓰면서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저기 막 복잡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안 깔거든요. 아까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요 순서대로예요. 시연 제목을 작성해서 키워드를 포함한 10개의 제목 아이디어를 작성한다. 서론을 작성해서 세 문장을 짧게 유지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요거를 갖다 해결책을 쓰고 뭐 세부 설명서 작성하고 요거를 명령 순서대로 그냥 키워드 하나만 넣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프롬프트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동호 대표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만 하는 것만 보셨지 이런 프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이런 프롬프트에서 그 키워드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주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한번 C4 어디까지, 이제 중간에 멈출 때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배경. 인터넷 마케팅의 성공적인 블로그를 게시하려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따르는 걸 해가지고 인터넷 마케팅을 적었잖아요. 전제 조건. 인터넷 마케팅. 이거는 여기서 인터넷 마케팅 관련과 주제, 웹트랙, 뭐, 키워드는 이렇게 하고 얘가, 다 이렇게 적어줘요. 예, 그래서 10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주고, 그러니까 아까 그 명령된 거 있잖아요. C2는 뭐를 해라, C3는 뭐를 해라, C4는 뭐를 해라. 이게 그냥 키워드 하나만 해가지고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프롬프트가 그래서 사람들이 프롬프트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서 그냥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프롬프트 구하려고 살려고 미쳐 있거든요.
자, 잠깐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랑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30분. 시간이 30분 남았으니까 뭐 제가 실습을 하는데 30분 동안에 너무 짧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흐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빨리 할게요. 뭐 기사 빨리 기사 작성하는 거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글쓰기 잘 못해도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프롬프트 저기 뭐 저렇게 예를 들어서 챗GPT 했다가 그냥 블로그 글을 갖다가 써줘라 뭐 이것도 써주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기본적인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순서에서 글을 쓰는 방법 이거는 마케터들이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글을 쓸 때의 기본적인 거를 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액세스가 늘지 않아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자. 그래서 매력적이고 읽기 쉬운 기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글의 오류나 연결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나 구성, 문법, 어휘 선택 등을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 예, 얘가 뭐 만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장점. 자연스럽게 문장을 생성해주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요. 근데 단점은 저작권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글의 질적인 질문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글의 질이 굉장히 천지 차이로 많이 나요. 그리고 자기류의 문장 생성 이런데 자 여기서 주의할 할 거는요. 제가 요것도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챗GPT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마케터뿐만 아니라 국내의 마케터들도 많은 블로거들이 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AI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문장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음, 자 보세요. 챗 GPT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저 수준이 천지 차일 거예요. 여기서 마케터들도 있지만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를 알려드릴까 고민했다가 그러면 글쓰기를 어떻게 쓰는지 자 순서 보통 글을 쓸 때는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고 제목을 정해서 제목은 뭐 어떤 제목이냐 본문의 어떤 섹션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전체의 타이틀 말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요약본을 작성하고 제목 문서 전체의 타이틀을 정하고 리드문을 작성하고 디스크립션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 요거는 글 쓰는 어떤 순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자 키워드를 정할 때 챗GPT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에 대해 어떤 키워드가 해당되는지 챗GPT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을 받고 그중에서 잘 맞는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예시를 들게요.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요게 프롬프트예요. 원래 영어로 질문하면 훨씬 더 좋게 답을 해주는데 자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블로그를 검색하여 SEO에 강한 키워드 후보 10개를 제시해 주세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하는데 그냥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프롬프트에 넣을게요. 자, SEO에 강한 키워드 후보를 갖다가 요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를 자 할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냐 너가 잠깐만요. 챗GPT 좀 찾을게요. 누가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챗GPT한테 자 요거요 보이시죠? 자 블로그 쓰는 방법 요 후보 10개 제시해 달랬어요. 자
SEO에 강한 키워드 후보 10개 제시해달라는데, 뭐, 일단은 제가 뭐, 요거에 대한 설명, 요거보다 더 깊이 있게 SEO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웨비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강한 후보 10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블로그 쓰는 방법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요걸 놨어요. 그러면 요 키워드 가지고 좀 놀게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제목은 키워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기사의 제목을 정합니다. 챗GPT의 키워드에 설명할 기사 제목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자, 프롬프트. 아까 블로그 쓰는 방법 있잖아요. 에 대해 설명할 기사 제목에 번호를 매겨, 이 번호를 매겨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한번 프롬프트 저기다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기사 제목에 번호를 매겨 달랬어요. 네.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또 답을 안 해요. 자, 생각하는 유료 쓰면 빨라요. 기사 제목에 번호를 매겨서 한 5개까지. 이 각각의 그런 어떤 전체 큰 타이틀이 아니라 각각의 그 문장의 제목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죠. 38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써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내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기사 제목에 번호를 매겨 적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번호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을 만약에 세분화하고 싶다면요. 요거는 자 이렇게 쭉 만약에 나왔다. 예, 하나에서 10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프롬프트에다가요, 요 제목보다 더 세분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나오면 이렇게 또 세분화를 이렇게 시켜줘요. 한번 해볼게요. 위 제목에 소제목을 더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한 제목 구성을 요 제목에다가 이제 소제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제가 요 프롬프트를 넣어 볼게요. 이게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그만하고 자 여기서 자 위 제목에 소제목을 더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한 제목 구성을 번호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갑니다. 그러면 큰 제목, 조그만 제목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부 글쓰기를 할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가 일이 블로그를 시작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블로그를 위한 색다른 아이디어 콘텐츠 생산 방법. 여기서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블로그 팁, 효과적인 블로그 글쓰기, 요령 1, 2, 3부터 10개까지 이렇게 다 쭉 얘가 나눠져요. 예, 4, 얘 7까지 했으니까 7 계속 나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제목을 추가하여 번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챗 GPT가 작성한 제목을 따라서 이런 제목을 따라서 기사를 작성해도 되는데 직접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AI니까 그런 부분은 항목은 삭제해서 최종 기사를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자, 기사의, 그 다음에 본문을 생성을 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큰 제목과
이렇게 어떤 그 틀이 나왔잖아요. 문장 구성이요. 기사의 구성이 정해지면 챗GPT를 사용하여 제목을 따라 문장을 생성을 할게요. 주의할 점은 챗GPT는 답변을 표시하는 도중에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을 생성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도 안 끊길 거예요. 유료는요. 근데 이런 것들은 끊기니까요. 자, 챗GPT를 사용해서 기사를 자동 생성한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동 생성된 기사는 단조롭고 읽기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정하는 것이 좋다. 챗GPT는 답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생성은 작은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아래 예시에서는 한 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성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프롬프트를 갖다가 아까 여기 1번이 이렇게 여기서 1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요게 나온 거예요. 프롬프트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카피합니다. 이걸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을 넣어줘요. 위 제목별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작성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요거를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뭐 계속 열심히 여기서 끊겼어요. 얘도 여기 위에서 제가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명령을 내릴게요. 이렇게 클릭률을 뭐 제가 요거는 아까 위에서부터 요거 가지고 온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따른 문장을 만들어 달랠게요. 여기에 숫자 활용하기면 요거에 따른 또 문장들이 쭉 이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문장. 그러니까 블로그의 글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요. 이게 쭉 나가면 되고요. 자, 제가 그러면 문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예. 뭐 이건 프롬프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작성이 되고요. 자, 이 작업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개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을 끝까지 10개씩 하나씩 카피해서 문장이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어떤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글쓰기는 이 프롬프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글 쓰는 그 방법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마케터에 따라서 자신의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마지막까지 반복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멈추면요. 계속하세요. 를 입력하면 답변이 다시 시작되고요. 답변이 제기되는 위치가 멈췄던 곳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한 재개한 곳 이후에 제목이 마음대로 바뀌어 다시 문장을 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챗GPT로 생성한 문장은 원고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성된 문장을 읽고 문장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락으로 나누거나 제목을 사용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삭제 수정합니다. 이번에 이제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전체적인 큰 제목이요.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장 작성까지 그러면 기사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한번 프롬프트 챗GPT에 부탁을 할게요. 아까 클릭률을 높이는 캐치프레이즈 제목 작성법 여기이라는 키워드로 아까 요거가 나왔었잖아요. 위에서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10개를 작성해 달라. 한번 제가 할게요. 여기 쭉 이렇게 작업했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하고. 자, 요거 클릭률을 높이는 이렇게 블로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5개, 10개 해볼게요. 7개 할게요. 7개. 자, 그러면 얘가 7개를 해줘요. 이 키워드로 이걸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7개 작성해 보세요. 했을 때 이제 7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여기 보면 똑똑해요. 똑똑하지 당연히. 나보다 10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렇게 딱 나올 때 참 괜찮아요. 저는 이 챗GPT 만나면서 뭔가 굉장히 저희가 날개를 달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얘한테 명령해가지고 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천재 직원을 한 10명 둔 느낌이에요, 저는요. 6개, 7개까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자, 그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5개. 그러나 생성된 타이틀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결국은 이게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마케팅을요. 예. 자, 따라서 여러 개의 타이틀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타이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다. 그러면 10개 더 써줘. 예, 더 써. 10개. 그냥 짧게 해요. 10개 더. 예, 이렇게 하면 10개 더 써줘요. 얘가. 8부터 나올걸요? 이렇게 글을 빛나게 하는. 이렇게 10개 써줘요. 얘 말 잘 들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문과 요약문을 작성을 할 거예요. 기사와 제목이 정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도입부와 요약문을 작성을 할게요. 도입부는요, 아까 이게 제목에 숨겨진 비밀, 높은 클릭률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작성법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제목에 요게 나왔었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져다가 와서 여기다가 제목에 숨겨진 비밀, 높은 클릭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작성법이라는 기사의 리드 문장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한테 명령을 내릴게요. 자, 너 수고했으니까 10개 안 써도 돼. 자, 제목에 숨겨지면 높은 클릭률을 요거에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드 문장을 작성해 줄 거예요. 리드 문장. 자, 제목은 글의 얼굴이며 클릭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리드 문장은 한 5줄, 뭐 제일 위에서 리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요 3줄 썼네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도 한 3줄 정도 썼는데 자, 기대 리드 문장을 작성해 주세요. 해가지고 저 이렇게 썼고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요약문 한 5줄 정도 써라. 그러면 이게 짧잖아요. 그러면 5줄 정도 써. 그러면 5줄 써줘요. 이게 너무 짧다라고 생각했을 때 리드문을 그러면 얘를 해서 5줄 정도 6줄 쓰네. 그래요. 얘 열심히 쓰니까 요거를 좀 줄여줘. 저 같으면 이게 또 길면요. 요걸 정리해줘.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렇게 명령하는 거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디스크립션이라고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목에 숨겨진 비밀 높은 클릭률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작성법이라는 글의 설명을 12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요 숫자를 지정을 해주잖아요. 12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디스크립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갖다 작성을 해줍니다. 이상 제가 챗GPT 활용한 기사 작성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챗GPT 가지고 요거 해줘 아까 한 번처럼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해서 나 블로그에 글을 갖다가 쓰고 싶으니까 글을 써줘. 이거는 굉장히 프롬프트한테 그냥 쉽게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전문가들은요, 철저하게 고객의 고민부터 고객이 원하는 것부터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프롬프트의 글쓰기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고객이 읽게끔 만드는. 그래서 챗GPT는 그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글 작성에 챗GPT를 활용해서 얻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독자의 질문에 대한 챗GPT를 통해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챗GPT로 글 구성을 작성함으로써 블로그 글의 구성과 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읽기 쉬운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챗GPT를 통해 내 블로그 글의 키워드 선정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SEO 효과가 높아졌다. 이 SEO만 가지고도 굉장히 챗GPT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무리 글을 잘 쓰면 뭐예요? SEO로 그런 SEO 내 글이 그러니까 당신은 SEO 전문가가 돼가지고 내 글을 SEO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글을 갖다 흐름을 갖다가 이런 것도 프롬프트거든요. 자, 이 내용을 통해 챗GPT 블로그를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 독자의 니즈와 궁금증에 맞는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해 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자, 챗GPT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개선함으로 독자의 흥미를 더 끌어낼 수 있다. SEO를 위한 키워드 선정과 이런 것들, SEO를 위한 키워드 그냥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SEO를 위한 키워드 선정,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자, 기사 작성에 챗GPT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들은요.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챗GPT도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생성된 문장을 직접 교정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저희 챗GPT를 이용한 기사 작성에서 부적절한 키워드 선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기사의 SEO 효과나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 있다.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블로그의 주제나 페르소나를 의식한 키워드 조사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내 이상적인 고객을 페르소나를 먼저 조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을 갖다 쓰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이 제일 좋아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글쓰기만 썼는데 원래는 내 상품과 서비스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써줘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글을 써나가요. 자, 독자의 흥미를 끌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챗GPT로 작성한 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챗GPT로 작성한 글의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기속됩니다. 즉 글의 내용을 생각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다만 챗GPT를 통해 글을 생성한 경우 그 글에 기존 글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생성된 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챗GPT로 글의 품질과 신뢰성은 이거는 뭐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챗GPT를 사용한 기사의 품질과 신뢰성은 생성된 글의 원천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챗GPT 자체가 고도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성된 문장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성된 문장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챗GPT를 활용할
글 작성 시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문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고 인용 부분에 출처를 명시한다. 아마 곧 나오게 될 AI는요, 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표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품질 및 신뢰성 문제. 반드시 챗GPT는요, 어디까지나 AI고 저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뭐 거의 1시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1시간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내린 결론은요,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챗GPT, 이거 하나의 흐름 아닐까? 가다가 뭐 다른 것처럼 중간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절대 예전처럼 뭐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마케터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보여줬잖아요. 지금 글쓰기 방법 하나요. 근데 이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모든 영역들이 뭐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스텝메일도 만들 수 있고 퍼널도 제작할 수 있고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고객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의 흐름으로 나갈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준 차이는요, 이제는 극과 극의 시대로 돌아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챗GPT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많은 마케터들도 얘기하는 건데, 챗GPT는요, 창의적인 거가 힘들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챗GPT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요소, 어떤 것들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케터로서의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챗GPT가 나와서 위기가 아니라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찬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찬스를 못 잡으면요, 여러분들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만들면요, 굉장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천재 아바타, 천재 직원. 그래서 예전에 글쓰기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원이 5명, 10명 있었던 것들이 이 챗GPT 하나가, 천재 하나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딱 1시간 했네요. 예. 저는 이상으로 하고, 저 이동호 대표님이 그래도 미국 전문 어떤 그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동호 대표님 바톤 받아주세요. 네네. 민준호 소장님 확실히 이제 그 일본 쪽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그런 프롬프트들이요. 되게 예.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프롬프트를 무조건 다 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몇만 원만 주면 막 1000개 주는 것도 있어요. 소셜미디어상에 보시면 그런 건 진짜 허접하고요. 허접한 거고 오늘 소개해 주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딱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예.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고기로 따지면 한우죠, 한우.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는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요. 막 연구해서 그렇죠. 나오는 거래 가지고.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제 파워포인트 보이시면 1번 주세요. 1번. 공유됐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셨나요? 보이시면 1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간이 원래 1시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온 건 이제 다 하도록 하겠고요. 나 괜찮다 아직. 자, 7번 주세요. 7번. 나 살아있다.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 업시켜서 가도록. 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챗GPT 활용, 자, 수익 창출. 네, 네, 지금 갑자기. 네, 저도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챗GPT 활용 및 수익 창출 마케팅 비법을 주제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또 모르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 이름은 이동호라고 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 소장을 맡고 있고 자칭 인터넷 마케팅 대통령이라고 이제 자칭해서 효과를 많이 받고요. 대표님들도 이렇게 좀 거창한 거 포지셔닝 하시면 되게 효과 좋습니다. 그다음 크레이지 국가인은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이제 잘 날리자라는 의미로 역시 자칭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 23년간 해외 인터넷 마케팅 정보 교육 솔루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인터넷 AI 활용 마케팅 전문가 과정 강사고요. 연세대 글로벌 SLA 비즈니스 과정 강사를 했고 코리아 타임스 글로벌 이 비즈니스 영컬럼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어학원이라던가 뭐 외국계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던가 또 영어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 이제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약간 해외 영어 쪽이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 쪽이라는 거를 네,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제 특기는 이제 너무 유료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유용한 정보와 교육 기반의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구사해가지고 잠재 고객을 모집을 하고 구매 전환을 극대화해서 수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이제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조선일보 기사죠. 그때 이미 KBS 굿모닝 팝스 브랜드를 가지고 온라인 영어 교육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다시피 또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 당시 이미 이제 인터넷으로 막 토익을 공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마디로 물론 무료 콘텐츠도 만들지만은 저는 이제 유료 콘텐츠를 만드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이 유료 콘텐츠, 챗 GPT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뭐 나왔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2017년도에 이미 4차 산업혁명형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솔루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형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또 이제 메타버스 NFT의 시대였죠. 그래서 메타버스 NFT 시대의 SNS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솔루션을 또 제공해 드렸고 자 올해는 뭐죠? 자 올해는 지금이죠. 바로 챗 GPT, AI 활용 그런 마케팅 그런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또 이런 교육 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챗GPT가 갑자기 몇 달 전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거 최소 이제 몇 년간에 계속 연구를 해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 이제 대표격으로 떠올랐죠. 챗 GPT를 어떻게 제대로 대표님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챗 GPT로 대표되는 AI는 마케팅 분야의 혁명을 몰고 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던 간에 상관없이 다 적용됩니다. 대표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AI는 마케팅 분야에서 어떤 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줄까요? 자, 이전에는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던 업무를 지금은 이제 몇 분 아니면 몇 초 만에 척척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1000배 정도 빨라졌다, 속도는. 그리고 시간은 100배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그냥 요약하면 1000배 정도는 생산성이 올라갔고 100배 정도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딱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케팅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챗 GPT가, 뭐, 의사 시험을 통과하고,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건 다 좋은 얘기지만, 신기한 거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마케팅에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AI를 활용해 살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은요. 일단 컨텐츠 제작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민주롱 소장님께서 완전히 최상급 프리미엄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할 수 있죠.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카톡 그런 광고 문구를 쓸 수 있고요. 대표님의 홈페이지 그런 광고 카피 쓸 수 있고 또 퍼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일즈 프로세스를 되게 체계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또 역시 카피를 다 쓸 수 있고 기사 좀 전에 보셨죠? 네, 기사 쓸 수 있고 세일즈 레터 쓸 수 있고 정말 모든 컨텐츠를 다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세상은 또 이미지 세상이죠. 그래서 대표님만의 남들이 안 쓰는 뭐 무료 그런 사이트에 없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대표님만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AI를 활용하게 되면요. 오디오를 넣으면 텍스트로 변하고 텍스트를 넣으면 오디오로 변하고 텍스트를 넣으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동영상을 넣으면 텍스트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챗 GPT는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 요약과 재편집 이거를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양질의 고품질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막 검색을 하고 자료를 막 취합해가지고 그거를 다 사람이 다 읽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쓸 거만 다 추리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요약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나만의 어떤 그런 어떤 필체라던가 나만의 어떤 철학이라던가 이걸 집어넣어서 재편집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자, 뭐를 잘한다고요? 챗GPT는 요약과 재편집을 잘하고요. 그다음 이제 광고 동영상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음악도 제작해주고 또 잠재 고객을 모집하고 또 유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리포트라던가 가이드북이라던가 전자책도 너무 잘 만들어주고 그다음 특히 이제 구독자를 모집하고 유료 컨텐츠, 유료할 수도 있는 뉴스레터도 너무나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주로 이제 블로그, 오늘은 이제 컨텐츠 제작이랑 이미지 제작 부분에서 자, 요약 재편집에 대해서 좀 초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졸리시죠? 안 졸리시면 1번 주세요. 제가 지금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괜찮으시면 1번 주세요. 난 깨있다. 네, 좋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갑니다. 그럼 일단은 챗 GPT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 반복되는 거겠지만요. 항상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챗 GPT는 이제 뭐냐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초거대 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어 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양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우리가 명령이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람같이 유사한 응답을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챗 GPT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챗 GPT는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가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어떤 정보를 주면은 이게 머신러닝이잖아요.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챗 GPT는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대표님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그런 컨셉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대표님이 제공하는 텍스트의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 핵심이 뭐냐면 맥락 써주세요. 맥락. 자,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챗 GPT 하면은 프롬프트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지만 이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맥락. 네, 자, 네, 좋습니다. 맥락 다 써주셨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롬프트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드려도 괜찮죠? 나는 시간 괜찮다. 오늘 뭐 시간 1번 주세요. 1번. 제가 시간이 좀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나는 괜찮다. 아, 괜찮으시죠? 나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간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롬프트는 이제 이 많은 마케터들이 하는 용어죠. garbage in, garbage out. 골드 인, 골드 아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비지가 쓰레기죠. 쓰레기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천재지만 쓰레기 응답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금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금괴가 돼가지고 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게 대표님의 요구에 딱 맞는 이 맞춤형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봐 뭐 이게 아니고 챗 GPT가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레퍼런스랑 맥락을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프롬프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참고와 맥락 다 써주세요. 뭐라고요? 뭐를 줘야 된다고요? 참고와 자, 맥락입니다. 프롬프트는 우리 대표님이 그 챗 GPT한테 이렇게 시키는 질문이나 명령 이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원래 프롬프트가 영어로 이제 명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대화를 할 때 네, 참고와 맥락 다 써주세요. 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참고와 맥락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잘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너무나 막 그냥 정말 능청스럽게 정말 다 해요. 막 그게 가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막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챗 GPT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제공하는 프롬프트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프롬프트의 수준이 바로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기초인데 중요하죠. 이해되셨으면 1번 주세요. 자, 프롬프트는 결국 참고와 맥락이 핵심이고 대표님의 프롬프트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물의 수준이 정해진다. 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민준홍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설명해 주셨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프롬프트를 이제 처음이랑 마지막에 2번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챗 GPT가 장기 기억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라드라 가지고 하나의 채팅창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대화를 이어가는데 3,000단어 정도까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테스팅해보고 많은 해외 마케터들도 3,000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프롬프트를 여기다 명령을 딱 준 거예요. 명령을 딱 줬는데 이제 대표님의 맞춤형 그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서버가 아니라 대표님의 그런 참고 자료, 그게 회사가 됐건 제품이 됐건 그런 참고 자료도 주고 그 다음에 대표님의 비즈니스 관련해서 키워드들도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거죠. 네, 정말 대표님의 그 비즈니스 딱 맞는 그 한도, 범위를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참고 자료랑 키워드가 이제 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쵸? 만약 3,000자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넣어주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뭐였지? 명령이 이거였어. 그러면 딴 데 갈래다가 아 이거였지. 그래서 챗 GPT가 딱 이해하고 아주 잘 작업을 합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프롬프트를 주고 충분한 정보를 주는데 이제 정보를 많이 주다 보면 챗 GPT가 생각만큼 기억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주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롬프트 이제 예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또 프롬프트를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챗 GPT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빅데이터, 이 챗 GPT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영어가 한국어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어로 질문을 하시고 영어로 결과물을 얻은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국어 하실 수 있지만 결과물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롬프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imagine you are A 한 다음에 딱딱 요게 이제 아주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너가 뭐뭐라고 자 상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대상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막 모든 그런 정보를 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이거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Imagine you are an award-winning copywriter.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 문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챗 GPT한테 정말 좋은 그런 구매자랑 극대화 광고 카피를 시키고 싶은데 그런 광고 카피는 카피라이터가 쓰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챗 GPT야 너가 지금부터 정말 상을 받은 세계적인 카피라이터라고 상상해봐.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챗 GPT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상을 받은 정말 세계적인 카피라이터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now 그러면 write the headline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표님의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라든가 이런 광고 헤드라인을 쓰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요 프롬프트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Imagine you are on 한 다음에 대표님이 그 바라는 그런 카피라이터도 괜찮고 전문가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뭐 전문적인 직업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프롬프트는 자 my website is abou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막 광고 문화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표님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챗 GPT한테 최대한 레퍼런스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here's my 그냥 막 써봐가 아니라 here's some keywords about my website 그런 다음에 now write me a headline 그래서 요 키워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막 넣으세요. 네, 막 넣으면 막 이해를 하겠죠. 그럼 키워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됐건 광고가 됐건 이제 써주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주세요. 역시 이해되셨으면 자 대표님의 자 키워드를 막 나열을 하셔라. 그래서 레퍼런스랑 맥락을 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 시간을 자꾸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자 프리미엄 프롬프트의 종류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오늘 다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그 아까 민준호 소장님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딱 했던 거 있죠. 그거는 그 이제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리미엄 프롬프트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써서 바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개 쓰는 것 자체, 이 시리즈 자체가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프롬프트 시리즈의 힘으로 자,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그거 전체를 다 이렇게 그 보관해 두셔야 돼요. 이 시스템 자체가 좋은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시리즈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쓰는데요. 이 프롬프트 과정에 따라서 썼을 때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네, 체계적인 아주 프리미엄 프롬프트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네, 저도 좋아하고 대표님도 좋아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냥 한 방에 네, 그냥 단어 하나 정도 넣으면 그냥 한 방에 최상의 결과물을 네, 만들어내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프롬프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별로 안 좋은 프롬프트, 네,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평범한 프롬프트는 평범한 결과물밖에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소셜 미디어 세상에서 평범한 컨텐츠를 좋아하는 잠재 고객은 없습니다. 다 탁월한 컨텐츠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범한 프롬프트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인, 자, 일단 넓은 범위,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다거나 너무 일반적인 주제로 질문과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넓은 범위랑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write an email, 그래서 한번 이메일을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말한 건 좋은데 제가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갖고 나온 게 뭐냐면 제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요게 이제 그 독일 PM 비타민 주스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PM 인터내셔널 회사예요. 근데 제 고객 사장님이 이 회사를 가지고 한번 광고 문구를 써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막 쓰레기 정보가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챗 GPT에게 넣는 대표님의 회사라던가 또 브랜드가 지금 세계적인 제품이나 브랜드에서 챗 GPT의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다면 훌륭한 정보가 나오겠지만 저부터 소상공인이고 네, 낙서하지 마시고요. 네, 낙서하지 마세요. 네, 저부터 소상공인이고 저부터 1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저부터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챗 GPT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우리 회사 대표님 이름 넣고 대표님 제품 넣으면 당연히 쓰레기 탑밖에 안 나오겠죠.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이해되시면 챗 GPT가 모르는 걸 막 쓰라고 그러면 챗 GPT가 어떻게 씁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 맘대로 쓰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제 자, 좋은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범위와 목적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구체적이지 아니고 대표님이 명확한 범위와 목적을 모르면 챗 GPT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거 아시죠? 누가 나를 알겠느냐 그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질문과 자 명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은 자 뭐죠? 참고와 자 맥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막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프롬프트를 시리즈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결과물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프로세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나는 I want to write an email about PM International. 그래서 나는 쓰고 싶다. 이메일을 쓰고 싶은데 자 PM International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일단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write me 나한테 써주는데 5 headlines. 그래서 5개 먼저 제목을 한번 뽑아봐라. for the email, 이메일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면은 모른다고 그랬죠. 네, 챗 GPT가 만약에 PM 자체를 모르면 뭐 어떻게 쓰겠어요? 지 맘대로 막 쓰겠죠. 그래서 자, here are some keywords and information about PM International. 그래서 PM International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 자료당 이런 거 있잖아요. 소개 회사 자료. 그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잔뜩이요. 잔뜩 쫙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제대로 잘 뽑아줘요. 요 내용에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게 헤드라인을 5개가 1, 2, 3, 4, 5가 딱 생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write a 200 words. 그래서 단어 수까지 밝혀주고요. 200단어로 쓰는데 그냥 이메일이 아니라 프로모셔널 이메일. 프로모션, 광고용 이메일을 써주고 using headline 2, 두 번째 헤드라인을 사용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헤드라인이 요거였거든요. Take control of your health.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관리하세요. with PM 인터내셔널의 innovative, 혁명적이고 effective product. 아주 효과적인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그냥 자연어로 이해합니다.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참고와 맥락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단어 수까지 밝혀주면 단어에 맞춰 딱 써주거든요. 네, 요렇게 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약과 재편집을 너무나 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이가희 대표님께서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합니다. 네, 구어체로 써 그럼 구어체로 쓰고요. 문어체로 써 그럼 문어체로 쓰고요. 좀 진절 어투로 써봐 그럼 진절 어투로 쓰고 좀 친절한 어투로 써봐 다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더 친근하게 그래서 make it more friendly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conversational tone 좀 더 이렇게 대화적인 어떤 톤으로 한번 써라.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히 되죠. In order to maximize 극대화시키는데 자 이게 이메일이기 때문에 오픈 레이트 이 오픈율과 컨버전 레이트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친절하고 그쵸? 최대한 대화체로 써봐. 그러면 그 썼던 이메일을 아주 친근하고 대화체로 써서 목적은 유입률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도록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셔서 마음에 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여기까지요. 자, 이해되시면 자, 1번 주세요. 네,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려야죠. 네, 보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봐야지 믿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요런 지금 보시면은 자, 챗 GPT 보이시면 1번 주세요. 자, 챗 GPT 보이시면 1번 주세요. 자, 공유되는지 확인할게요. 네, 보이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대로 쓴 걸 보시면 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나는 이렇게 PM에다 쓰고 싶은데 헤드라인 5개를 이제 써주고 자, 키워드가 이제 이렇다 그래놓고 자, 여기서부터가 키워드예요. 여기서부터가 회사 정보들 쫙 정보들 되게 많이 줬죠. 정보를 쫙 주고 나서 써봐 그러면은 요 줬던 자, 뭐라고 그랬죠? 참고와 자, 맥락을 줬기 때문에 이 참고와 맥락에 의거해서 딴 데 막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준 그런 정보에 의거해서 멋지게 딱 헤드라인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중에서 이 두 번째 헤드라인 요거요. 두 번째 요 헤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200단어를 줄 테니까 200단어 내에서 프로모셔널 이메일을 한번 작성해봐. 그러면 짜자자자자작 쓰는 거예요. 썼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잘 쓰긴 썼는데 근데 나는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요걸 약간 더 친근하고 대화체로 한번 써서 오픈율과 그 다음에 컨버전, 자, 구매 전환율 한번 극대화시키고 한번 써봐. 요렇게 쓰면은 또 이제 몇 초 만에 쫙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그냥 뭐 대충 써봐. 그래놓고 오, 잘 썼네. 뭐, 와, 뭐 이게 아니고 네, 딱 맞춤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 고객 사장님이 PM 인터내셔널 쓰레기 정보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자,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물 갑니다. 자, PM 인터내셔널의 혁신적 효과적인 제품으로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세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챗 GPT가 써낸 거 실제로요. 자, 건강을 관리하고 최상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PM 인터내셔널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은 당신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최고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건강 및 웰니스 회사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핏라인 보충제 제품군은 신체적 성능, 정신적 민첩성 및 전반적인 웰빙을 지원하도록 특별히 제조되었습니다. 체중관리, 면역체계 지원, 에너지 레벨 증가 또는 운동 후 회복 향상을 원하신다면 핏라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모든 보충제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품질과 안전성을 테스트합니다. 또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으로 가득 찬 뷰티 라인이라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도 있습니다. 클렌징, 토닝, 보습, 안티에이징 제품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과 정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독특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PM 인터내셔널 제품의 독립유통 사업자가 되어 경험이 풍부한 팀의 지원과 안내를 받아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자, 이제 인터넷 여기 URL 딱 줬고요. 질문 있거나 당사 제품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주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장난이 아니죠. 자, 내용이 나름 프로페셔널한 것 같다. 그러시면 1번 주세요.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시면 1번 주세요. 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대충 써봐 이게 아니라 맥락과 자, 참고를 제공했기 때문에 챗 GPT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시간이 또 계속 지나가가지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간 괜찮으시죠? 나 깨어있다. 1번 주세요. 나는 살아있다. 1번. 네, 살아있다. 네, 살아있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도 좋아하고 우리 대표님들 좋아하고 그러는 한방에 네, 한방에 이 소셜 사용자들 대표님의 잠재 고객들을 그냥 아예 그냥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프롬프트들도 이제 개발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라떼아트 이미지 프롬프트 하나, 네, 이제 재밌고 이제 이렇게 재밌으니까, 네, 그리고 인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는데, 제가 요거를 그 AI 이미지로 그냥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질문을 한 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냥 취미로 라떼 배웠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려고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드는 주제로 한 장 그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그냥 AI로 만든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 분도 다 하는 분이 없고 요게 지금 아까 18시간대가 도달이 787이었고 자연 도달이요. 지금 900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막 댓글 달리고 뭐 천재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반응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최상급 이제 프리미엄인데 지금 오늘 원래 이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자, 나는 라떼아트 이미지 프롬프트 선물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대박이라서 대박 이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눈길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님 이제 광고 문구 이제 여기다가 막 광고 문구 쓰면 뭐 그러면 되겠죠. 그쵸? 네. 대박이죠. 네. 좋습니다. 저 기분 좋아지는데요. 자, 그럼 기분 좋아졌기 때문에 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떼아트 이미지 프롬프트인데요. 갑자기 공유가 갑자기 중단이 됐네요. 네. 네, 다시 지금 이상한 일이 발생 튕겨놨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튕겨놨네요. 지금 우리를 시기하는 그런 악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네,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리기 좋겠죠? 채팅창에 자, 기분입니다. 기분 프리미엄 프롬프트 쐈습니다. 네, 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연을 중지하고 자, 여기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AI로 이미지 많이 만드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카페라는 이제 여기요. 나이카페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에 최신 그 기술이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날리2라는 기술인데 이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드밴스드 옵션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넣는데 자, 우리 대표님들 그 라떼 이미지 어떤 거 한번 그려볼까요? 채팅창에 아무거나 주세요. 뭐 동물 중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동물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요. 강아지 좋습니다. 강아지. 네, 그럼 강아지 갈게요. 그래서 자, simplified 아주 단순한 이미지인데 어떤 거냐면 귀여운 강아지 갈게요. 귀여운 강아지. cute dog 할게요. cute dog. 그 다음에 made out of thick foam.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그 거품 라떼 아트란 얘기고 in the middle of the center of a simple white mug. 그래서 이렇게 그 하얀색 머그잔에다 이렇게 그리고 surrounded by 이제 이렇게 주변에 뭐가 있냐면 wooden table.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된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위에서 본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4장 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라떼아트 갑니다. 자, 라떼아트. 자, 볼까요? 라떼아트. 자, 어떻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와, 마음에 든다. 1번 주세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이 대박이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최상급 그 프롬프트의 힘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저도 좋아하고 우리 대표님도 다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드렸고
자, 프롬프트 하나 선물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님이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돈 벌려고 지금 온 거지. 무슨 솔직히 챗 GPT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챗 GPT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면 1번 주세요. 나는 챗 GPT 자체가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프롬프트가 이미지가 아니고 제가 텍스트로 드린 겁니다. 네네. 자, 나중에 또 드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선물로 드리겠으니까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 창출 마케팅의 그런 미신, 오해를 좀 제가 먼저 타파해 드릴게요.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텍스트로 어차피 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자,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낙서하지 마시고요. 네. 낙서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 당연히 있긴 있어야죠. 왜냐면은 이 반대와 이신과 회의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님이 누군지 모르고 대표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대표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자, 이 퍼스널 브랜딩이 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표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여기 낙서 좀 지워주세요. 네.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막 특종 세상 이런 거 혹시 채널 아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알아요. 지금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퍼스널 브랜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그런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왕년에 잘 나갔던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퍼스널 브랜딩이 있다고 해서 수익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전 국민이 다 아는데도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하게 되면 막 전문성이 생기는데요. 그럼 전문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전문가 중에서도 거의 알거지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은 누가 그 전문성을 사용해야죠. 의뢰를 하고 그래야지 돈이 생기는 거지. 나 혼자 전문성이 아무리 많아서 세계 최고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전문가 중에도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 이 점 역시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이해되시면 전문성이 있다고 수익 창출되는 게 아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팔로워가 많다고 수익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 많이 모으면은 막 돈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라던가 이런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많이 좀 교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세계 복싱 챔피언인 거예요. 막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하나 올리면은 팔로우 막 수백 개 막 댓글이 달리고 막 좋아요 달리고 막 이러는데 돈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이 빵원인 거예요. 빵원. 네,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것과 수익이 창출되는 것과도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팔로워 많다고 팔로워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팔로워 많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그냥 대표님들이나 알지 저를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팔로워도 저 별로 없어요. 네, 팔로워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블로그 잘 안 합니다. 네, 블로그도 잘 안 하고요. 블로그 왜 안 하냐면은 힘들어요. 네, 그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블로그는 잘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잘 쓰고 좀 길게 써야 돼요. 그리고 매일 써야 되고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authority, 권위를 인정받아야지 지수도 올라가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힘들어서 잘 안 합니다. 유튜브도 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유료 컨텐츠를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컨텐츠를 올리면 이게 무료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은 자꾸 그거를 베껴다가 판매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저 유튜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옛날에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페이스북도 별로 열심히 안 해요. 페이스북 열심히 안 하고 인스타도 그렇다고 인스타 열심히 하는 것도 티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뭐 전자신문이라던가 연세대라던가 또 지금 최고의 마케터 민주롱 소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대표님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1번 주세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쵸?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진실을 지금부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실천하겠다. 7번 주세요. 럭키 7.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뭐 꼭 블로그를 해야 돼, 꼭 유튜브 해야 돼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돈 버는 그런 자, 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진짜 수익 창출하는 그런 진실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바로 대표님의 셀프 프로모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다 써주세요. 채팅창에 프로모션 다 써주세요. 자, 무슨 동영상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모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란 것은 뭐냐면은 대표님께서 스스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컨텐츠라던가 또 광고라던가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해 가지고 대표님의 타겟 잠재 고객을 모집을 하고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자,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수익 창출 프로모션 하려면은 딱 2가지만 아시면 돼요.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뭐만 아시면 되냐고요? 딱 2가지만 네, 프로모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매 전환 카피를 쓸 수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 구매 전환 카피에 타겟 트래픽이 오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구매 전환이 극대화된다라는 카피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님의 그 광고 홍보 문구를 대표님의 타겟 청중이 보면은 그러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뭐 아고라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한 1, 2%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1% 정도 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님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 관련해서 그게 뭐 블로그가 됐건 쇼핑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광고 카피를 썼는데 타겟 청중이 방문해서 그 문구를 보면 10명 중 한두 명이 사면 대표님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그러면 그 구매 전환 카피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트래픽만 글로 가면 되겠죠. 근데 트래픽이 가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플랫폼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그런 컨텐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0 거의 오늘 50명이 지금 모이셨는데 우리가 같이 막 협업을 해줘요. 막 우리가 서로 막 도와줘요. 그러면 당연히 트래픽이 또 집중이 되겠죠. 그 다음 적당한 광고 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소셜 광고가 역사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타겟팅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 내가 한 5만 원을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5만 원을 쓰게 되면은 내 광고, 내 이 구매 전환 카피에 몇 명이 정도가 클릭할지까지 다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구매 전환 카피랑 타겟 트래픽만 할 수 있으면은 네, 그러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자, 이해되시면 이제 이게 끝입니다. 끝. 네. 가장 이게 아무도 얘기했잖아요. 정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챗 GPT를 활용해서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쵸? 광고 카피 힘들었어요. 막. 그래서 아고라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매출이 이게 뉴스레터 팔아가지고 매출이 막 조단이거든요. 10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달러인데요. 근데 다 누가 판매하는 거냐면은 거기 오프라인 그런 영업 조직이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카피라이터들이 이 구매 전환 카피 쓰고 또 광고 치고 협업하고 트래픽 일으켜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대표님들 아고라 파이낸셜이라고 들어봤다 1번 주세요. 나는 못 들어봤다 2번. 네, 아고라 파이낸셜 들어봤다 1번, 못 들어봤다 2번. 네, 거의 못 들어보셨죠? 자, 못 들어보셨죠? 그쵸? 네, 제 수업 들으시는 대표님 아시겠죠?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거기서 지금 막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카피라이터들이 있는데 이 카피라이터들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그 아고라 파이낸셜의 카피라이터들 제가 그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 다들 뭐라 그러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나는 현찰 들고 가서 집 샀다 이거예요. 그냥 현찰 갖고 그럼 돈을 이제 막 펑펑 버는 건데 그중에 일반 대중에게 이름 대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거기 돈을 그렇게 펑펑 버는 카피라이터들 중에서 퍼스널 브랜드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팔로워 아무도 없어요. 안 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브랜딩과 트래픽에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챗 GPT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대표님들 비즈니스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를 위해서 다른 사업자의 수익 창출 프로모션을 돕는 구매 전환 카피도 써주시고 타겟 트래픽도 창출해주면은 당연히 수요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자의 광고 카피 써주시고 랜딩 페이지 카피도 써주시고 세일즈 카피도 써주시고 동영상 광고 카피도 써주시고 또 다른 사업자의 브랜딩 트래픽에 필요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말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다. 동의하시면 1번 주세요. 자, 동의하시면 챗 GPT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동의하시면 1번 주세요. 네, 다 필이 오시죠? 필이 팍팍 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대박인데요. 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자,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퍼블릭 도메인 컨텐츠를 판매하시면 됩니다. 자,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유 저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가 저작권 개념이 없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이 퍼블릭 도메인이고 어떤 게 저작권 있는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만 알게 되면 대표님들 맘대로 그냥 막 편집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저작물이란 것은 이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정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다음에 셜록 홈즈 소설 이게 뭐 디즈니에서 엄청나게 우려먹고 있죠.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그 외에 너무나 명작 소설들 다 퍼블릭 도메인이고 자기 개발서 뭐 퍼블릭 도메인이고 잡지 뉴스 이런 거 다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그냥 쓰셔도 되지만 바로 챗 GPT는 요약과 재편집을 잘해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챗 GPT의 힘에 의해서 현대물로 다시 각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퍼블릭 도메인 또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술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AI의 힘으로 다양한 버전의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이 오시면 1번 주세요. 자, 필이 오시면 제가 데모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이 팍팍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좀 저는 소설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랑 이 퍼블릭 도메인을 가지고 실제로 뛰어들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의 명작 소설을 재사용해서 새로운 이 소설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종이 소설책 버전으로 다시 재출판할 수도 있고요. 로열티 안 줘도 됩니다. 그냥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오디오 소설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 다음 대상층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너무 이제 옛날에 했다 그러면 이제 막 약간 언어가 좀 우리 현대랑 좀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그 레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수준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를 위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학생을 위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성인을 타겟팅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퍼블릭 도메인 소설들을 쫙 모아가지고 멤버십 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의 엄마가 영어 교육이라면은 막 그냥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명작 소설을 네 이렇게 딱 그 학생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런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 원작을 읽으세요. 원서 원래 영어를 원서로 읽는 게 독해력, 단어 습득에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할 수도 있겠고 또 장르별로도 다양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재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냥 텍스트만 올려서 슬라이드로 돌리면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활용도는 정말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주세요. 와, 이거는 이제 원래 유료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이게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료로 판매할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들한테 무료로 들으세요. 이거 유료입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이제 원서인데 요게 앞에 요 이미지는 아까 그 나이 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들어 이제 이미지를 갖다 붙인 다음에 네, 그럴듯하죠. 네, 표지 완성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만 보시면은 원본이 이게 원본. 자, 그럼 원본을 자, 이제 원본이고요. 뭐 그냥 여기 한 줄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Alice was beginning to get very tired of sitting by her sister on the bank. 그래서 알리스는 그 어떤 강둑에 언니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도 당연히 좋죠. 뭐 원작이 좋겠죠, 당연히. 그쵸? 원작이 좋긴 좋은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약간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이게 좀 더 초딩 시장이 되게 큰데요.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약간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챗 GPT를 딱 시켜서 더 쉬운 버전으로 탄생시키면 그냥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판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아까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이제 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챗 GPT로 블로그를 포스팅한 다음에 이 N사에 포털에 상위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되는지 알아봤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 어떤 영상 쪽 그 전문가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 블로그 하지도 않지만 이 키워드를 자, 휴대폰으로 프로필 사진 잘 찍는 방법, 휴대폰으로 셀카 사진 잘 찍는 방법, 갑자기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 잘 찍는 방법, 휴대폰으로 베이비 사진 잘 찍는 방법, 휴대폰으로 웨딩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렇게 해서 챗 GPT에 쓰라고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블로그에 들어간 이미지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진짜 상위 노출이 될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자, 확인해 보셔도 돼요. N사에 가셔가지고요. 자, 휴대폰으로 프로필 사진 잘 찍는 방법 자 1등 떴고요. 그 다음에 셀카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역시 1등 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역시 1등 떴고 그 다음에 베이비 사진 역시 1등 떴고 그 다음에 결혼식 웨딩 사진 1등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이 챗 GPT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블로그 상위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 대표님들 이제 슬슬 이제 좀 이렇게 끝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AI 기술로 만든 사진 이미지들인데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대표님들 블로그 포스팅이라던가 또 소셜 포스팅, 광고 등의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기 사진도 자 만든 거고요. 프로필 사진 가상으로 만든 거고 가족 사진도 만들고 이렇게 셀카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심지어는 이렇게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가 쇼핑하는 그런 사진, CCTV 사진도 만들 수 있고요. 다 프롬프트로 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여성 마법사도 만들 수 있고 사이보그 인간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가 필요해가지고 책을 들고 있는 뭐 그런 청년 사진도 만들 수 있고 조용히 하세요. 요게 좀 필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비밀입니다. 요것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의 화풍을 가져와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와 이거 진짜 명작 같지 않나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모든 그런 포즈라던가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비키니 사진 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각 나라의 그런 진짜 있는 사람 같죠? 역시 다 만드는 거고요. 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쇼폼 동영상 스크립트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제작을 하고 또 광고 동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짧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아바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AI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의 새로운 사진 이미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AI에다가 머신러닝을 시키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가지 않은 곳도 이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냥 제 사진 합성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북극에도 갈 수 있고 하와이도 갈 수 있고 중국에도 갈 수 있고 이집트에도 갈 수 있고 로마 사하라 사막 베니스에 갈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터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고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여기서 대표님의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혁명이죠. AI 챗 GPT를 활용한 마케팅을 대표님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 비즈니스 시작해서 새로운 AI 혁명 시대의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으면 1번 하시고 아니겠으면 2번 주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오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2번 하시면 나가주시고 하겠다 그러시면 자 1번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 1번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대표님을 준비했는데요. 챗 GPT 마케팅 자 멤버십 과정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미라클 마케팅의 그 일본 다이렉트 비스번의 대가이신 민주로 소장님이랑 그다음 저는 이제 미국 다이렉트 마케팅을 이제 23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합치면은요 거의 그 반백년 거의 50년 그래서 저 혼자도 해도 되고 사실 민 소장님 혼자 하셔도 되지만
지금 완전히 정말 시너지를 내가지고 이 AI 혁명 시대는 우리나라가 한번 K 한번 마케팅으로 앞서 나가 보자. 약간 큰 포부를 가지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네, 멤버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국내 최초 월드 클래스의 최 GPT, 그 다음에 이제 AI 활용 마케팅 멤버십이 되겠고요. 매달 멤버십이기 때문에 매달 새로운 최 GPT AI 관련 최신 트렌드 소식이라던가 또 프리미엄 프롬프트들, 아까 그냥 허접한 거 말고 최상급,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최상급 프롬프트들, 그 다음 AI 최 GPT 활용 마케팅 기법, 자, 지금처럼 마스터 클래스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 프리미엄 마케팅 자료들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한 달에 2번 줌 강의를 할 텐데요. 저랑 민준호 소장님께서 이제 격주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마케팅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전략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략은 작전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가는데 장군이 나는 작전이 없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쏘면 이길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략 분야에 또 민 소장님께서 대가시셔서 전략 다 포함해서 최 GPT AI 활용 마케팅 또 수익 창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그런 모델들 다 알려드리고 실제로 컨텐츠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최신 이런 프리미엄 프롬프트들 허접한 게 아니라 정말 최상급 중에서도 다 활용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프롬프트들을 2-3가지 매주 제공해 드리면서 이 사용 방법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 AI 챗 GPT, 그 다음 마케팅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템플릿이라든가 스와이프 파일, 뭐 동영상 만드는데 필요한 템플릿 이런 거 있잖아요.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걸 모두 다 네,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회원 간 협업하고 네트워크 기획은 뭐 가격을 따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다음 주에 이제 3월달 그 마스터 클래스를 해드리겠는데요. 3월 21일 날 똑같은 시간 8시예요. 이 멤버십 회원을 위해서 자, 셀프 프로모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매 전환 카피를 쓰는 거죠. 바로 그래서 대표님들 대박 나시라고 최 GPT를 활용해서 구매 전환 극대화 카피 쓰는 방법을 네,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 활용해가지고 헤드라인 작성하고요. 챗 GPT 활용해서 대표님의 매출 극대화 제품 설명 작성하고 챗 GPT 활용해서 오픈율, 구매 전략, 극대화 이메일, 문자, 카톡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는 챗 GPT 프리미엄 프롬프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만들면 다양한 이 장르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일즈 레터 만들면 세일즈 레터 비디오로 만들 수 있고 비디오를 만들게 되면 숏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또 블로그 만들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 최활용법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가격은 프리미엄이라서 해외 같은 경우에 진짜 비쌉니다. 근데 일단 한 달에 2번 자, 줌 강의가 30만 원이고 이제 2번이에요. 저랑 이제 민트로 소진하시는 거고요. 프롬프트도 매주마다 2-3가지 동영상 포함해서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이제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고품질 그런 템플릿 스와이프 파일 같은 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 이제 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과 협업 네트워크는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월 프리미엄 그런 멤버십이라 가지고 60만 원이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 마케팅 자동화라는 거 이런 거 배울 때 6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해외 멤버십을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충분히 그 투자했던 거에 충분히 한 몇십 배 뽑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좋은 투자였는데 자 일단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웨비나 참석 대표님들께는 지금부터 특별한 오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60만 원 진짜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만 60만 원 받지 않겠고요. 월 50만 원도 네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60만 원 진짜 내고 해외 거 했었거든요. 자 월 30만 원도 받지 않겠고요. 자 월 15만 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돈 월 네, 10만 원에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6개월 동안 자 최 GPT 마케팅 멤버십 회원인데 그러면 이제 60만 원이 되잖아요. 6개월이니까. 원래 이제 3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제 60만 원이고 거기서 이제 또 더 특별 혜택을 드려서 이제 50만 원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 항상 저 이제 구매 전환율 30% 잡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242명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80명, 네, 선착순 80명의 대표님들께만 네,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GPT AI 활용 마케팅은 AI 혁명 시대가 주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기회죠. 꼭 잡으셔야 되죠. 이거는 자동차의 발명과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의 발명과 똑같은 AI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아직도 운전을 못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뭐 이렇게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건 저 지금 현재 팩트는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로 가는 사람과 제가 뚜벅이 발로 가는 사람과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과 기존의 노가다를 하는 것과는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네, 이건 팩트니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됐죠. 다시 디지털 금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먼저 가서 깃발 꼽는 그런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다시 온 겁니다. 대표님 이게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대표님 제가 유튜브 나왔을 때 뛰어들었으면 대박 났는데 놓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처음에 뛰어들어 됐는데 놓쳤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고 틱톡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챗 GPT로 이제 이 대표되는 AI는 이건 앞으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뛰어들수록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꿈이 이루어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준호 소장님 나와주세요.